안녕하세요. 이우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건 중에서도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특히 차용증이 없는 경우 현금을 지급했거나 또는 차용증 없이 은행으로 송금한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데 임대인 측에서 임차 보증금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아예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여금 관련해서는 보통 대여금은 친한 사람, 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또는 차용증을 쓰지 않고 현금으로 주고 또는 현금도 아니고 그냥 차용증 없이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그 차용을 한 사람이 제때 변제를 하면 좋겠지만은 또 미루다 하다 보면 증거가 소멸되고 또 차용증도 없다. 현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여금 반환받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허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지만 또 그 감정이 상해서라도 돈을 받아야겠다는 일념하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대여금 소송은 그 대부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부인합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 차용증이 없고 현금을 받았을 경우는 차용증이 없고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 없기 때문에 받은 사실이 없다. 당연히 그렇게 잡아떼죠. 이럴 경우에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증명을 해서 돈을 받을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차용증이 없고 현금을 줬기 때문에 받을 방법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증거 외에도 법원에서는 대여금 관련해서는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증거에 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경우냐 하면 그 돈을 주지 않을 때는 항상 먼저 흔히 하시던 내용 증명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네가 언제 갚기로 했는데 이렇게 와서 이자 갚지 않아서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낸다. 그래서 언제 갚아라. 이렇게 보내면 보통 사람들은 내용 증명에서 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돈을 갚으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뭐 갚았다거나 아니면 뭐 빌린 사실이 없다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에 따라서 증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인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용증도 없고 현금을 줬을 경우는 사후에라도 내용증명, 문자 또는 만났을 경우 얘기를 꺼내서 녹취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돈을 빌린 사실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그게 간접 증거로 되어서 충분히 증거가 되어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용증 없이 계좌로 송금해 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계좌로 송금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차용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정액을 줬다거나 특히 남녀 사이에 애인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차용증 없이 돈을 줬을 경우는 대부분 우리 판례가 정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인 사이에 방금처럼 그 차용증 없이 계좌를 보내줬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건 차용이 아니다, 대여가 아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 증명하는 방법이 기존에 과거에 차용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대화 또는 내용 증명, 문자, 녹취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셔가지고 상대방의 의사를 끌어내야지만이 그 대여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대여금이라는 항상 돈에 건네간 사실만 인정된다면
근데 내가 사실만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차용이 증명되는 게 아니고 대사실이라는 걸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린 사실을 갖다가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입증 방법에는 당연히 차용증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사용증이 없을 경우에는 방금처럼 내용 증명, 문자,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반응을 받아내셔야지만이 그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임차 보증금을 반환 청구했을 때 상가 임대인이 그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전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또는 전액 이상을 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한 소송 중에 노래방 주인이 이제 7년간의 그 영업을 끝내고 코로나 이후로 당연히 영업이 잘 안 돼서 7년간의 영업을 끝내고 계약 해지 통지를 해서 기간 종료를 위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그 보증금을 3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을 갖다가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임대인 측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이 임차인 계약 종료된다면 노래방을 운영할 필요도 없고 유용주점을 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원상 회복은 그 임차인이 당연히 계약 초기에 들어왔던 시설 그대로를 갖다가 모두 없애고 원래대로 자기가 들어왔던 대로 원상 복구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원상 회복 의무는 임차 보증금과 동시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서 원상 회복이 인정이 된다면 그 비용, 즉 원상 회복을 하게 된 비용이 될 텐데 그 비용을 갖다가 법원 감정을 통해서 산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감정을 통해서 산정할 수 있는데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하거나 또는 시설을 철거해야 되면 어떤 경우에는 보증금 뭐 2천, 3천보다 더 많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시설물 철거 비용이 3천만 원 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호 공제하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여기 주의할 점은 그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초에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때 그 임차 시설이 그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갖다가 원상 회복 대상이 되는지를 갖다가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최초 자기가 들어갈 때 임대 건물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사진을 찍어 놓거나 정글 넣어야 될 것이고 그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최초에 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상태를 갖다가 증명을 해 놓으시만이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노래방 업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기존에 노래방 업주가 있었고 그 노래방 업주로부터 다 인수인계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차할 때는 이 시설 그대로였기 때문에 나는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많은 판례들이 있었는데 1심 판례, 하급심 판례에서는 그대로 양수받았을 경우에는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소송이 종료된 게 많고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는 영업 인수를 한 경우 즉 시설물 자체와 그 권리금 주고 시설물 자체를 인수했을 경우에 같은 거죠. 소위 말해서 영업 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 시설 그대로 다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현 임차인에게 그 원상 회복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사건 중에서도 이 원상 회복 의무 노래방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시설과 전부 철거하면 비용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함정 비용이 보증금 3천만 원 청구해서 3,300만 원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례에서 상가 임대인은 이 노래방 업주의 임차 보증금 3천만 원 청구돼서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 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 청구를 해가지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대여금 청구 사건 관련해 가지고 현금을 주었거나 또 계좌로 주었을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하나는 상가 임대인이 임대 종료 후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거나 또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무부 발을증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